자, 오케이. 오늘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왜? 중3의 꽃이지. 사실 꽃이라고 하는 거 뭐 분사구문, 그다음에 뭐 가정법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트 준비하고 펜 준비하고 최대한 적을 수 있는 노트도 다 챙기세요. 자, 갑시다. 자, 너를 오늘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요즘에는 가정이라는 말의 의미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은 가정이라는 의미부터 한번 살려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가정법 과거, 일단 과거도 필요 없어. 가정법에 가정이 뭐야? 가정이 뭐야? 여기서 이제 가정하는 거요 라고 했으면은 나가세요. 가정하는 거요. 그러면 뭐 피자는 뭐예요? 피자예요. 똑같지? 제대로 설명해봐. 니네가 알고 있는 가정이 뭘까? 중3 정도면은 뭐 중2, 중3 정도면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느낌은 알아도 진짜 찐 가정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자, 가정이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는 국어 선생님 이런 말 하지. 선생님이 돈이 엄청 많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선생님 지금 돈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잖아. 자, 가볼게.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나 지금 남자친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가정을 한다는 의미는 뭘까? 그렇지, 실제 사실이랑은 반대가 되는, 사실과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바로 뭐 한다 그래? 가정을 한다 그래.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가정이 실제 사실이랑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가정법이 뭘까? 똑같아. 영어로 실제 사실이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할 때 우리 말투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 우리 말투. 우리 가정할 때 어떤 말투 쓰지?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면 너네 이렇게 얘기하지. 만약에 내가 20살이 된다면 어떤 말투를 써? 앞에?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 가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만약이 들어가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가정법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만약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뭐야? if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뭐가 필요하다? if가 필요하게 된다. 왜 if가 필요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니네는? 그렇지, 가정을 하려면 무조건 만약이라는 말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만약 내가 너를 좋아한다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네 한 번쯤 차여봤니? 만약 내가 너를 좋아한다면 나는 너와 공부할 텐데. 슬프다. 얘들아, 어때?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 내가 지금 너를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겠지. 공부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겠지. 난 네가 싫으니까 지금 공부 안 한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해주면 너무 착한 친구 아닐까? 요런 게 가정이겠죠. 실제 사실이랑 반대가 다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원래 알고 있는 대로, 너네가 원래 알고 있는 대로 한번 해봐, 너네. 만약 내가 너를 좋아한다면 너네 어떻게 하겠어? If I like you. 아닌가요, 선생님? 틀렸어요. 예? 틀렸다고. 얘들아, 왜 그럴까? 자, 여기서 이제 가정법에 꽃이 나옵니다. 사실 나는 가정법을 되게 좋아하거든. 재밌어,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얘들아, 말투를 잘 봐봐. 좋아한다 면이지. 지금 이 말투 느낌 자체가 시제가 현재야, 과거야. 다시 한번. 말투 느낌이 현재야, 과거야. 현재지. 이거 과거라고 하는 새끼들은 국어 공부 다시 해라. 좋아했다면이잖아. 한다면이잖아. 말투 느낌이 어때? 현재. 그러니까 너네 못 썼어. 현재형 썼잖아. 내가 너를 좋아한다면 if I like you. 현재형 썼잖아. 근데 이럴 거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었겠니? 아니니까 이랬겠지. 자, 봐봐. 지금 이 말투 자체가, 이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사실이랑은 반대가 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망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돈이 많다면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영어를 만든 친구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망상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 실제 사실이랑 반대되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if 절이랑 좀 느낌이 달라야 되잖아. 가정법은 다른 거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케이 현재지만 다시 한번 뭘 가정하지만 현재를 가정하지만 형태는 뭐를 쓰겠다? 과거형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너를 좋아한다면은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 If I liked you 이렇게 과거형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느낌을 좀 잡았어야지. 우리 칠판을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설명할 거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속뜻을 알아야 돼. 과거라는 말투가 붙긴 했지만 우리는 과거를 가정한다, 현재를 가정한다, 현재를 가정한다. 그럼 선생님 가정법 현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가정법 과거를 쓰죠? 현재를 가정한다면서요. 과거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 그치 형태는 뭘 써주니까? 과거형을 써주긴 하니까. 자 그러면 뒤에 문장 넘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녀가 너를 부른다면 뭐 그녀가 너를 부른다면 뭐 너는 달려갈 텐데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너네가 한번 만들어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가볼게요. If 그렇지 she call you라고 하는 새끼들은 뒤로 가게 하세요. call 그렇지 이렇게 가야겠지. 현재지만 형태는 뭘 쓴다? 과거를 쓴다고 했잖아. called you 이렇게 가야겠지. 이게 가정법이겠지. 그럼 반대로 가볼게. 내가 영어 줄 테니까 니네가 한국어로 해석해봐. 자, 요거 문장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밥을 먹었다면이야, 먹는다면이야. 이거 과거형 썼지? 해석 진짜 과거처럼 해야 돼? 아니면 과거형을 보고 우리는 현재처럼 해석을 해야 돼? 현재처럼 해석을 해야겠지. 내가 만약에 저녁을 먹는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요. 이게 가정법이라고.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라는 말을 안 하고 가정법 과거라고 우리가 이걸 부르는 겁니다. 네, 이해가 좀 됐나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볼게. 자, if절이 끝이 아닙니다. 오른쪽에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자, 오른쪽도 가볼게. 나는 너와 공부를 할 텐데. 자, 이것도 우리 그냥 너네 알고 있잖아. 이 정도 문장은 만들 수 있잖아. 한번 만들어 볼게. 나는 I 적었겠죠? 자, 그 다음에 너와 공부할 텐데. 자, 영어로 뭐뭐 할 텐데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would, could, might 이 셋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뭘 사용한다? 가정법에 할 텐데를 표현하고 싶으면 would, could, might 세 개를 활용을 한다. 셋 중에 하나 선생님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예, 아무거나 쓰세요. 그들의 마음에 동하는 걸로 쓰세요. 뭐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여기서 조금 똘똘한 친구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조동사에 will도 있고 can도 있고 may도 있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would, could, might만 써야 되나요? 네. 네. 왜일까? 왜 would, could, might밖에 못 쓸까? 우리 똘똘이 친구들 바로 감 잡았지? 왜일까? 너 앞에 내가 못 써서 과거형 썼지? 그럼 조동사들도 그냥 will, can, may가 아니라 조동사의 과거인 would, can의 과거인 could, may의 과거인 might를 써줘야 되겠지. 이 연결성이 있어야지. 앞에만 띠로운 과거 써놓고 뭐 뒤에는 지 맘대로 막 can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would, could, might밖에 되지가 않는다. 하나로 해야 되니까 나는 뭐 would로 갈까 얘들아? 나는 would를 제일 많이 쓰거든. would 썼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원래대로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뭐 하면 되겠어? would study with you.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는 게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얘들아? 한 문장만 더 해볼게. 만약에 그들이 나를 만난다면 그들은 뭐 할까? 나를 초대할 텐데.
자, 지금 말투가 어때? 현재 느낌이고 실제로는 어떤 거야? 얘네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를 초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영어 문장 고. 자, 얘들아 해봐.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if 던지세요. 주어 they 던지세요. 만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만난다면 현재지, 현재. 하지만 뭘 쓰라고? 과거형 쓰라고. If they met 누구를? me. 그렇지. 오케이. 쭉 따라오고 있지. 그들은 나를 초대할 텐데 어떻게 가야 되겠어? 그렇지. 그들은 가겠죠. 초대할 텐데 얘들아 뭐 쓸래? 우드, 쿠드, 마이트 중에. 사실 쿠드는 할 수 있을 텐데 이래야 쿠드거든. 그냥 우드로 갑시다. 우드. 그리고 뭐 쓰면 돼? 초대하다 동사 원형 가야겠지? invite. 그렇지. 누구를? me.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노랑 색깔로 적은 부분이 가정법 과거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이번엔 영어 보고 한국어 해석하는 것까지만 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 자, if you asked me 왜 여기서부터 적었을까? I would answer. answer. 네, 이렇게 할까? 네, 요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돼? 시작. 그렇지. 만약에 너가 나에게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과거형 썼는데 지금 과거형 썼지만 우리는 해석을 물어본다면이라고 해야겠죠. 물어본다면 I would answer. 나는 would 썼지. 위를 과거인. 그렇지. 나는 뭐 할 텐데? 대답할 텐데. 요렇게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 가정법 과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할 때 우리 거기 노트에는 이렇게 적어둘까? 그래도 이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선생님 이제 원리 설명을 하나로 조금 장황해졌는데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if절 안에는 뭘 써야 되고 주어 다음에 무슨 형태를 써야 돼? 과거 형태, 과거형 동사를, 즉 과거형 서술어를 써주고 됐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 뭐? would, could, might를 적고 그 다음에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써준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외워라고 하면은 너네가 머릿속에 안 들어올 테지만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왜 이런 형태가 되는지 알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다? 과거형 동사랑 그 다음에 would, c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끝!